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짧은 얘기 잠깐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밥을 안 먹는데 내가 배가 부를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밥은 딴 놈이 먹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 뭐 이런 거. 왜 긁었을까? 목이 물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거기서 남은 가족이겠지. 같이 잘 사람이 뭐 몇이나 있겠어요. 옛날에는 한 방에 옹기종기 잤으니까 어디 뭐 모기 같은 거 물면 이제 다리가 가려워서 긁는데 다 얽혀 있는 거지. 조그만 방에서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진짜 옹기종기 이렇게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남이 밥 먹는 걸 보고 배가 부를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왜 얘기하냐면 절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입시기도 할 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입시생이 안 와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학원에 다니는데 이게 학원생이 다른 거지. 대리수강이지. 근데 대리수강이 인정이 되냐? 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 서양 사람들은 아마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동기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동기. 동기동창? 아니 그 동기 아니고 그거는 같은 기수라는 거고 동기간 할 때는 기운이 같다라고. 그래서 기운이 같은 놈들끼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기운이 통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돼 있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게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특징적인 문화인 우리라고 하는 문화예요. 서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줄 같은 거지. 낱낱 입자가 아니고 이렇게 입자로 되어 있으면 침대 이거 있잖아요. 시몬스 침대를 왜 걔네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광고를 하냐면 그 원리를 보면 그냥 스프링이 독립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내려가도 다른 게 안 내려가. 물론 뭐 전혀 안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다가 천을 덮어놨고 사람 몸이라는 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하나씩만 누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피아노 같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쳐도 다른 옆에 거를 치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간섭 효과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거를 다 연결돼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독립 스프링이 아니고 연결 스프링인 거지. 그래서 한 놈이 움직여도 한 놈이 꿀렁거리는 거지. 그래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집단주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집, 뭐 개나 거리나 다 우리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울타리, 범주 안에 있는 내 집단 이런 뜻인 거고, 그 우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핵심 상황으로 삼았던 거는 가입니다. 집. 집, 뭐 많이, 지금은 저게 이제 가족주의가 많이 해체돼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뭐 가와 만사성이라는 둥, 뭐 오만 쓸데없는 얘기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집우, 집주, 우주도 사실은 집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의 어떠한 우리 안에서의 세계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독립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관계성을 부른다. 관계성을 부른다. 그래서 뭐 형이든지 누나든지 이런 관계를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밖에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냐? 밖에 사람도 이름 잘 안 부르죠. 그냥 다 관계를 부르거나 지위를 부르거든요. 그 사람의 지위, 대리님, 과장님, 뭐 부장님 이렇게 지위를 부르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나라도 국가로 봤거든. 그러니까 집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 우주도 집으로 보고, 나라도 집으로 보고. 아니, 이게 되게 재밌는 문화예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배 단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큰 어떤 집단으로 그래서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연결이 잘 된 거는 혈연입니다. 혈연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수도 없이 들어봤던 얘기지만 지금은 별 가치가 없는 얘기죠. 옛날에는 뭐 동기간의 우애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할 때고 그래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놈이 작동을 하면 다른 놈도 작동을 한대. 그 반향을 보인대. 뭐하고 똑같다면 줄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당기면 얘를 이쪽을 당기면 얘도 딸려가는 거지. 뒤도. 이게 분절돼 있으면 앞에 걸 당겨도 뒤에 거는 가만히 있을 건데. 그러니까 악기로 얘기하면 현악기지. 그래서 서로 줄이 간섭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와 자식 간이 부모 자식이 1촌이잖아요. 그 촌수가 플러스 1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해 농도랑 관련되는 거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피해 농도. 부모랑 제일 가깝겠지. 엊그저께도 누가 그 아들내미를 데리고 왔는데 아빠랑 똑같아. 야 이거는 뭐 100%인데? 야 이러면 뭐 유전자 검사고 뭐고 다 필요 없겠다. 그냥 똑같아. 물론 아들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말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좋아해요. 아들이 좋아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고 엄마 닮았다고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좋아할지는 생각해 봐야 돼. 엄마는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 엄마는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피해 농도가 3촌, 4촌, 5촌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유목문화에서는 사실은 피 농도보다 그냥 사람끼리의 관계, 가까운 관계를 더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피 농도예요. 그거를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보증 같은 거 쓸 때 그 피 농도로 보증을 서죠. 보통 뭐 관계도 별로 없는데 아유 삼촌이라고 자꾸 와가지고 보증 서달라면 안 서줄 수도 없어요.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러다가 절단 나는 집도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폐해가 워낙 심하니까 그런 걸 다 없앴지만 그게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잘 찾아오지도 않는데 보증 쓸 때 갑자기 취업한다고 뭐 보증을 서달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예전에는 고아가 되면 그런 게 굉장히 불이익이 있었어요. 보증 서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없는 거지. 아니 많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당한 거였고 그리고 뭐 삼촌이라고 해서 뭐 걔를 꼭 이렇게 아는 것도 아니거든. 친한 조카도 있지만 그냥 대면대면한 조카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카도 없지. 그냥 뭐 한 뿌리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다가 한 뿌리로 내려가면 다행인데 그나마 또 단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뭐 많으니까 한 두어 대만 내려가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동기간에는 피가 진화할수록 서로 기운이 연결돼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긴 것만 비슷한 게 아니고 기질 자체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그래서 그 얘기가 이런 동기간을 얘기할 때 나오는 비유예요. 그러니까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해도 바람이 흔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쪽이 흔들리면 저쪽까지 흔들려요. 나무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쪽만 흔들리면 이쪽만 흔들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안이 편안해야 된다. 그게 있거든요. 우리 주변의 덕목 중에 내가 편안한 것도 좋지만 내 집안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뭐 시댁이든지 친정이든지 간에 이쪽 저쪽에 형제들 중에서 진짜 좀 이상한 사람 하나 있으면 집안이 전부 말려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이제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대 때만 하더라도 그런 꼴통 하나가 진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갯물을 다 흐린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했습니다. 도와줘도 방법도 없고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 돈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면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서는 난리가 나지. 어디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니? 이렇게 기본도 안 돼 있는 얘기를 하냐. 동기간에 형제는 얼마가 들더라도 도와주는 거지. 아니,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받는가 봐, 그지? 나만 받나? 그게 이 동기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런 게 작동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동기가 없지. 뭐 혼자인데, 애들이 혼자인데 뭐 동기가 있어야 뭘 하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별로 안 생겼고, 지금은 개인화 됐지.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집단 대 집단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기 집단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동기 집단이 있는 거지. 그게 부인 집단이지. 그래서 요 둘이 결합되는 거지. 그래서 혼사는 기울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한쪽이 너무 이렇게 잘 안 맞으면 처지면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지. 그냥 지들끼리 좋으면 되는 거고, 지가 책임진다 그러면 돌파지.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서구식으로. 그래서 인간을 개인으로 볼 거냐, 집단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양 문화는 마치 벽돌을 쌓는 것 같아. 피라미드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낱낱이 하나의 입자라는 거예요. 그 입자가 전체를 만든 게 가족, 그 다음에 문화, 이렇게 되는 거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조각과 같다는 거예요. 그건 분리될 수가 없어. 내가 목조각으로 불상을 만들었어. 뭐 석굴암 불상이야. 서강암으로 만들었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쪽은 관계성. 이 관계성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주역에서 나오는 대대법이라고 하는 관계성. 하나는 불교에서 나오는 연기법. 이게 동아시아 문화를 어떻게 보면 확정짓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운들은 서로 통한다. 마치 나비 효과랑 비슷한 거죠. 나비 효과랑 비슷한 거지. 다 관계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촌수가 가까울수록 더 에너지 공유가 더 강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동아시아예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를 해줘도 자식에게 전달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학원을 다니는데 엄마가 대신 다녀. 그런데 그 학원에서 이수증이 나온대. 지금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구식으로 생각해서 피라미드처럼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면, 그거는 이치적으로 불가능하죠. 부모가 기도를 한다 그래서 그게 자식에게 전달이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운이 계속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동아시아 문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만 나이로 하기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동아시아 이게 문화적 정체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줄 수 있다. 왜? 동아시아에서는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걔는 연결됐지만 독립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사를 부여하고, 하지만 걔는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걔가 독립성은 없잖아. 뭐 쉽게 말해서 엄마가 죽으면 애도 죽겠지. 독립성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6달 정도는 돼야 지금도 살을걸. 그 전으로 내려가면 엄마가 사고 나면 뭐 끝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독립성이 없다는 걸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사를 주느냐? 걔에게 독립성은 있는 거예요. 그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의 독립성이야. 진짜 100% 독립성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동아시아에서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교도 마찬가지고, 걔가 그런 음악을 좋아할지, 뱃속에 있는 애가 영어를 좋아할지 알겠어요? 엄마가 그냥 틀어주는 거지? 야, 뱃속에 있는데 영어 울렁증 있는 영혼이 들어와 있어. 그럼 난리 날 거야, 뱃속에서. 야, 씨, 내가 이거 자진 낙태할까? 내가 탯줄을 한번 깨물어 볼까? 내가 이 세계에서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오. 그렇지 않을까?
왜 뱃속에서 영어 못 들어봤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믿어. 그냥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사고예요. 그리고 나서 동아시아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가 태어나고 난 뒤에도 먹을 것도 선택해 줍니다. 뭐 먹어? 너는 당근을 먹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애가 싫어해. 난 당근이 싫어. 이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좋은 거 주지. 해로운 거 죽었냐? 이렇게. 야, 씨, 내 밥이잖아. 이렇게 애가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 그러니까 분리해서 키우는 게 맞느냐, 이제 같이 키우는 게 맞느냐인데,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애가 태어나면 부모 사이에 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어떤지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 때는 저랬었어. 그리고 애가 빽빽거리면 양쪽이 다 이제 못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애 방을 따로 주지. 어린 애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옥같이 이렇게 만들지. 애 침대를. 애가 떨어질까 봐. 그렇게 해서 울든 말든 대충 냅두고 뭐 완전히 안 본다는 뜻은 아니고 독립시키는, 분리시키는 걸 작업을 하죠. 근데 우리는 요 사이에다가 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부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뭘 배우고 싶다. 없어요. 내가 엄마가 봤을 때, 부모가 봤을 때 얘는 체력이 약하니까 태권도를 해야 돼. 그럼 태권도로 갑니다. 갑자기. 넌 미술. 그럼 미술이야. 갑자기 가는 거야. 엄마는 하기 싫어. 하기 싫기는 이놈 자식. 그냥 가는 거요. 엄마가 산수를 못했어. 그럼 우리 어렸을 때는 주산. 그럼 주산에 가는 거야. 내가 왜 주산을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너는 시키면 시킨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대학 진로 때도. 지금은 그나마 희석된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부 잘하면 의대하고 법대를 가야 됩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있어. 박혀 있을 거야. 그때 하도 들어가지고. 애 적성이 맞느냐? 모르지. 그냥 너는 잘하니까 의대나 법대를 가야 돼. 왜? 그래야 내가 날씬하거든. 야, 나도 가서 얘기를 하지. 야, 공부를 애가 잘하는데 국문과를 간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애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국문과를 갔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죽을 때까지 연결돼 있지. 그래서 연세 드시면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이런 거 하면 이제 돈 내라 하는 것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 죽을 때까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 운중경에 보면 구경연민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을 때 재직 때 부모님을 찾아가니까 지금 부모님 돌아가셨지 싶은데 찾아가니까 부모님이 인사드리고 가려고 하니까 길 조심해서 가라. 그게 이제 부모의 그거지. 그러면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어머니 수행비서 있어요. 기사 있어요. 기사. 이렇게 얘기 안 하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겠지. 내가 기사가 있는데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신데 어머니가 다리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받아치진 않겠지. 예.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구경연민이죠. 70 먹은 아들을 90 먹은 노모가 걱정하는. 그건 뭐 다 있을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의 어떤 정서지. 동아시아 정서지.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서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체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랑 관계성의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존재하냐면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다.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기도도 대신해 주면 그게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편 거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 원리대로 해도. 남편은 무촌이고 피가 안 섞여 있거든. 그래서 이 원리대로 해도 그게 아마 훨씬 반감될 거예요. 제 생각이 맞으면. 같은 동일 원리라고 가정했을 때 내 자식은 아니 그렇잖아. 나랑 어떻게 보면 DNA가 가장 일치하는, 그러니까는 부모가 뭐 신장이 안 좋아요. 뭐가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남편은 검사 대상이 아니잖아. 아니, 남편은 뭐
다른데 뭐 유전자가 다른데.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서 딱 봐가지고 다 검사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검사하고 뭐 신장을 기증을 하듯 왜 맞잖아요 내 말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 중에 없으면 사촌 중에 봅시다 라고 하는 것도 내 피 사촌이지. 내 피 사촌이 남편 피 사촌은 필요가 없죠. 그거 뭐 해보나 마나죠. 그게 될 확률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쪽은 약간 사실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자식에게는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남편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하는 거지. 아니 원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로 보면 이걸 주장하는 원리를 보면. 그리고 서구에서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낱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연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처음에 키울 때도 따로 방을 만들어서 키워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있어. 문제를 어린애들을 그러니까 한 대살 먹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을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뭐 그게 수학이든 뭐 산수든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동아시아 사람들은 애들이 부모가 찝어주는 문제를 더 잘 푼대. 너 이거 풀어봐. 이러면 더 잘 푼대. 근데 서양 애들은 지가 선택하는 문제를 푼대. 더 잘 푼대. 그래서 찍어주면 더 안 된대.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찍어주는데 익숙해져서 그래요. 밥도 내가 못 먹는다니까. 너 이거 먹어. 식단도 부모가 차려주고 그 다음에 안 먹으면 잔소리를 해. 넌 이걸 먹어야 돼. 지금 성장기니까 이거. 내가 너 같은 놈이 이걸 안 먹기 때문에 키가 안 컸던 거야. 그리고 내가 이 키 안 큰 짧은 사람과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니? 그래서 너는 무조건 커야 돼. 그러니까 너는 편식을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트라우마로 됐지. 그래서 제가 고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곰탕을 자꾸 먹이려고 해서 아니에요. 그거 있어. 그때는 그게 고급 음식이었었어요. 근데 한번 끓이면 냄새도 그게 집안에 꽉 차는 데다가 한 보름을 먹어야 돼. 내리 쉘이 먹어야 돼. 그 맛도 없고 뭐 쌀뜨물 같은 거 이게 밍밍하고 그리고 파를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른들은 먹잖아요. 근데 애들은 파를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싫은 게 중첩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먹이니까 이제 더 안 먹게 된 거지. 내가 출가할 걸 예상하고 그랬나? 트라우마를 줬나? 나에게? 아니, 나는 그 생각이 있어.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모가 시킨다 그래서 다 듣는 아들은 아니더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집은 나만 안 들었어요. 내 위에는 잘 들었. 그래서 뭔가 충격을 받았을 거야. 이게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 차이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같이 간다라는 개념, 우리도 많이 해체됐죠, 지금. 많이 해체됐죠. 그래서 부모를, 그러니까 자식이 처음 나면 부모가 그거를 다 케어를 해주고 나중에 자식이 그거를 또 이제 부모를, 연세 드신 부모를 케어해주고 이런 식 구조가 전통적 구조였었고 지금은 이제 다 그게 해체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교가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뜬금없이 이런 거는 왜 기도를 해주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자식 입시 기도나 뭐 부모님 천도를 왜 자식이 해줄 수 있느냐? 그거는 연결점 때문에 그래요. 연결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자녀 기도, 그 다음에 뭐 부모 천도 이런 얘기는 많은데 남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강조하는 억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화예요.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서양 사람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인이 보는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걸 좀 제가 기획 중인데, 내가 만약에 서양인이면 이건 굉장히 희한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마치 면죄부를 천주교에서 면죄부 팔았을 때 야 그런 게 어딨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희한한 게 이거예요. 밥은 네가 먹으면서 왜 네 자식에게 안 그러면 너 부모님이 천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건 걔네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판단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전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동생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형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어쩌라고가 되겠지. 그럼 개인 파산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갖다 막아주는 거죠. 될 수 있는 데까지. 최근에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한진해운 사건. 한진해운 사건. 한진이 잘못하면 작살날 뻔했죠. 한진해운은 그게 형제가 이렇게 상속을 하면서 갈라진 거예요. 마치 현대하고 현대차하고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이렇게 갈라지듯이 갈라졌어요. 근데 현대는 안 도와줬죠. 나중에 그 정몽원 회장님 돌아가실 때 보면 현대기아차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도와준 것 같지는 않거든. 몰라,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죽었겠죠. 자살까지 할 정도까지 갔겠죠. 근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전 세계 5인가 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물류 업체였었어요. 근데 그때 배값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박관 장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부인만 사는 거예요. 부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 현대 아산 그 현정은 회장처럼 부인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때 비싼 배값으로 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지금 돌아가신 그 조양호 회장님인가가 당신 이제 일가니까 그래도 그 조카들도 있고 다 이러니까 그때 엄청난 돈으로 갖다 메꿔줬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결과를 알고 있죠. 그때 메꿨으면 안 됐지. 메꿔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지. 그건 개미지옥이었지. 그래서 메꾸다가 결국 저 대한항공이나 이런 까지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니까 손 뺐지.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 이상 했으면 같이 가는 거죠. 부모가 살았으면 어떤 판단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동생이 두드려 맞고 오면 형이 가서 때려주고 그러다가 형이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골로 박아야 되냐? 이 얘기의 의미도 있거든. 너네는 한 몸이다, 야, 그게. 한 몸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재밌는 문화 구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러니까는 지금 과도기라서 삼성은 현대는 그게 안 됐고, 현대는 근데 그게 피가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서로 약간 피가 달라서. 그리고 한진 같은 경우는 그걸 제 말이 맞잖아요. 그 뉴스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제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자기 돈 싹 긁어가지고 아마 뭐 한 조 단위로 갖다 박아줬을걸? 그렇지만 망했죠. 결과는 망했죠. 그러니까 안 망했으면 차라리 좋았는데 막 거의 돈을 넣고 망했으니까 최악이지. 아니면 아예 돈을 안 넣고 그 돈으로 다르게 그 사람 망한 뒤에 지원을 해주든지 이러면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는데, 돈은 돈대로 넣고 망한 건 망한 대로 망했고 그러면 싹 털려나가는 거거든. 기업이 부도나면 뭐 못 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형으로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죽었더라도 조카가 있어도 어느 정도는 해준다라고 하는 게 지금도 우리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해주면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부모가 살아있으면 택도 없어요. 부모가 살아있으면 그거 난리 나지. 네가 나를 안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면 되느냐. 형이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동생이 부도가 나가지고 뭐 방 한 칸도 못 얻어. 그럼 네가 집을 하나 얻어줘야지. 이러는데 나도 그걸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러면 그 형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냥 형제끼리 살아있을 때는 선택권이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살아있으면 부모랑 척집니다. 이거 뭐 지금도 현재도. 네가 나를 안 볼 게 아니면 네가 처리를 해라.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갖고 처리하려고 그러면 마누라가 또 그거 왜 그것까지 해주냐 이러면 또
그러면 어쩌라고 이래가지고 아니 주변에 있어 찾아보면 너 빼도 박도 못하고 배변 패드 옆에다가 오줌 싼 개처럼 남편이 한 2년간은 그렇게 살아야지. 집 하나 사주고 동생 집 하나 사주고 내가 왜 이 욕을 먹어야 되나. 내가 벌었는데 마누라 눈치도 보이고 엄마 눈치도 보이고 아유 씨 미치겠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어떤 룰 때문이냐. 이 룰이에요. 이 룰이에요. 그리고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돈은 지출이 안 될지 모르지만 가족관계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친척들도 아 저놈이 저렇게 할 줄은 몰랐다. 아니 내가 망했나? 내가 망했나?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연결된 이러한 피해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작동을 해서 상대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디 입시기도 하는 데 가니까 그거 하던데 자기 아들 사진이든지 자식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하라고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스님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인도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패키지 가이드지. 우리는 패키지 가이드. 그래서 그 사람이 해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얻어가는 거는 그 안에 있는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상 천도 때도 부모님을 천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미타불 연불 같은 거 할 때는 그 돌아가신 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성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사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천도. 그리고 현세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입시기도. 이제 이렇게 작동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말이 100% 맞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단지 이 동네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문화권적 에너지.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 있어요. 문화권적 에너지가 작동하게 된다.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허리를 굽히면 인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허리를 굽히면 상대가 인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존댓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존댓말을 쓰는 것도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로서 저 사람이 나에게 존대를 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은 그냥 약속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어떠한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들은 그 약속 문화권 안에 존재하는 사람만 그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한테 허리 굽힌다 그래서 저놈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동하는 범위들이 존재한다더라.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렇게 해줘도 그것이 작동 원리로서 작용을 한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